이 얘기부터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국 대전을 방불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호남 지역의 재보선 두 곳을 두고 굉장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네.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우선 저는 영광 지역을 담당을 해서 영광 지역 선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관여를 해서 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은 태풍 전야 같습니다. 아, 태풍 전야다. 네. 태풍 전야 같고 서로 당력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지금 준비 작업 중이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마무리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의 캠프도 이제 막 정비가 끝나가는 과정이라 뭐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영광군 내에서 저희가 조국혁신당과 뭐 이렇게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상호 비방 없이 선의의 경쟁이 좀 치러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언론에 이렇게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네. 뭔가 두 당이 예전에 우당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 치열하게 다툰다기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좀 공격당하는 모습이긴 하죠. 아, 그래요? 현장에서는? 네, 우선 뭐 그 조국혁신당의 사무총장이신가요? 민주당을 향해서 호남의 국민의힘 같다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제 솔직히 너무 말하면 막말이 약간 아니에요. 국민의힘이라니.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의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을 규정지으려고 하는 이 습관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 규정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선거로 갈 수가 있어서 서로 이 막말에 대한 조심. 뭐 저희가 지금 아직 시작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26일부터 27일까지 본선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10월 초부터 실제 본선거가 시작되는데 정말 호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즉 이렇게 경쟁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 투표 날은 언제예요? 10월 16일입니다. 아, 10월 16일. 그러면 이제 대충 환산을 해보면 아마도 3주가량 남았다고 네. 봐야 되는 건데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마케팅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찌감치 내려가가지고 한 달 사이 하겠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올인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선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기초단체장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군수 선거에서는 군수가 보여야 됩니다. 군수의 후보들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선거 전이라서 저도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녀본 결과 상대 후보인 장현 후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이야기나 그 평가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보면서 그런데 그쪽 후보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께서 어쨌든 한 당의 대표시니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본인이 선거가 끝나고 거기서 군수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친 선거 개입보다는 선거를 지원하고 자당의 후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비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 양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전초전이라는 인식을 자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선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비례정당이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뭔가 기반을 닦는다고 하는 측면, 특히 호남에서 기반을 닦는다고 하는 건 좀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양보하기 어려운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누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진보 진영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양보하기 어려운 선거가 아닐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상징성.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지도부가 구성이 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제 그 영광이란 지역의 특성이 좀 있어요. 진보 진영, 즉 진보당의 그 지지세가 15%가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9번의 군수 선거에서 3번의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오. 물론 그 중에 2번은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재선 때는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오신 네. 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구도에서 거의 무소속이 나왔을 때 무소속이 당선되는 유형들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영광이란 지역이 아주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진보 진영에서 3개의 그 당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보당이 이미 나와 있고 후보도 내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와서 이제 또 자리를 틀고 있고 또 민주당이 또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광 선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그 지방선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있는 여러 가지 선고들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의 평가는 곧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영광선거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도부 총력전인 건데 강성희 평론가님께서도 그쪽에 연고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충 선거 소문 좀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크게는 동부와 서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동부 같은 경우는 무소속 단체장들이 많이 있고 또 재선이 어렵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순천, 여수, 뭐 곡성 이쪽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야지대, 농촌 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자체장, 단체장으로서는 국민들이나 지역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이고 단체장은 쉽게 말해서 고을사또 우리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기 나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조국 대표가 월세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세 가지고 안 되고 전세는 얻어야 된다. 그런 차원인 거지. 하지만 이 신상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좀 키 크고 머리 좀 이렇게 막 휘날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울말 쓰면서 뭐 농촌 일도 좀 도와주고 하니까 눈길이 가겠죠. 그리고 또 본인의 후보와 우리의 후보에 대해서 학력을 가지고 막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시골에서 농촌에서 상당히 안 좋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내려가서 무언가 좀 하는 것 같고 있지만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에 국민들을 돌봐줄 사람은 군수인 거예요. 그러지 뭐 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어쨌든 뭐 이계호 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황준호 의원까지 계셔서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은 결국에는 압도적인 당원 숫자로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고 또 양대 구도도 아니고 거기가 말씀하셨지만 진보당 계열이 뭐 한 15%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구도로 갈수록 당연히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아니 갈 저는 것이다. 오인혜 씨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님하고 방송을 정말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많이 했죠. 네. 근데 이번에 선거가 있는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오늘 방금 알았어요. 저는 물어보시더라고 군수가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자 이제 한준호 네. 의원님 투입이 됐습니다. 네. 거기 이제 조국 네. 대표는 월세살이 하고 계세요. 마음 오인혜의 바꿔요, 선택은 마음 어떨지 참 바꿔. 궁금하네요. 예. 한준호 대표님은 거기서 뭐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저도 거기서 저는 갈 때마다 네. 거기에 그 조그마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이제 거기서 지내시면서. 모텔보다 좀 나은 네. 거기서 이제 갈 때마다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월세로 내가 이런 거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후보를 아니, 보고 네네. 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방송 중에 제일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 좀 최고예요. 반응했어요. 월세냐 숙박이냐? 아니 한준호 의원님을 저는 이제 물론 처음 같이 방송해보지만 다 좋은데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키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아. 너무 아니, 원래 말씀이 그런 거 아, 오네요.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저는 국회에서 질의할 때도 이 톤이고 원래 아 톤이에요.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숨을 못 쉬겠네. 네, 이 톤이고 네.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이 집에서도 톤입니다. 이 톤이고. 집에서 아 네.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영광 곡성만 이번에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산하고 부산 금정. 강화에서도 강화. 있는 건데 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금정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를 네. 두고 물론 이제 기본판은 여당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뭔가 반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황명성 재보선 지원당자이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대방 후보한테 그냥 주저앉아라. 쉽게 네. 얘기하면 네. 후보 사퇴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조국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또 무례한 발언이라고 또 받았어요. 근데 이런 그 말들이 좀 약간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왜 네. 그런지 좀 설명 좀 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말 자체에 오고한 거에 대한 뭐 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경쟁을 하고 있느냐. 요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22대 국회에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정책 연대를 통해서 단일화 시도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네. 그래 실제 그쪽으로 넘어간 데도 있고 저희가 이긴 데도 있고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진보당과 맞아요.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 당간 뭔가 합의 또는 협의를 한 것인데 지금 곡성에서 그러니까 뭐 곡성에서도 후보를 내고 그리고 저희 영광에서도 후보를 내고 부산에서는 단일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당대 당간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그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실제 경쟁력이 저희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3자 구도로 치르든 양자 구도로 치르든 해볼 만한 선거인데 다만 단일화가 유리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가야 그렇겠죠. 되지만 네. 그리고 뭐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방송을 보니까 오히려 저희 후보 측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건 그냥 제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본다면 네. 이런 상태에서는 그 협상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말미까지는 아마도 각자 달리다가 씨름을, 네. 마지막에 협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의 입장은 황면선 조직부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에 말을 더 얹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굉장히 황당한 질문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이제 총선 거치면서 진보 진영 지지자들 가운데는 네. 이것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언젠가 합칠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확 합쳐버리면 안 됩니까? 글쎄요, 그게 조만간에 합칠 거라고 하고 가면 네, 안 됩니까?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이게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아직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않으시는데 이게 다음 지방선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총선에 의해서 두 번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갑자기 영광과 곡성에 후보를 내면서 부산 선거가 여론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그쪽에서 굉장히 세게 붙고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그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영광 선거나 이런 데에 그 자꾸 여론이 집중되고 당력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지금 오히려 저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영광 그것도 호남에 왜 가서 제가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성 평론가님 보면은 거긴 또 이제 무소속 안상수 후보 네. 인천 시장까지 하셨던 분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도 사실은 붙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네. 거기는 워낙에 이제 그 빨간색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계가 좀 세력이 좀 센 곳이라서 네. 사실 우리가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대통령 것 지지율이 같아요. 이 모양인데도 거기서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힐까요? 이 기초 단체장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그야말로 좀 행정 그 사실상 어떤, 유사행정가를 네. 그런 어떤 군수 단체장을 뽑는 개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과 비교해가지고 무소속 단체장들이 많이 나오는 기도 하고 특히나 그 도시가 아니라 조금 이제 농어촌 이런 데는 그런 게 더 심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광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처음에? 예. 처음에요? 예.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국민당을 한번 거쳐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처음에는 민주당의 후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군소정당으로 옮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호남은 좀 걱정 안 네, 했을 그 것 같습니다. 부분은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